네, 이번 현장 특파원 리포트는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겨울 재확산 기상이 걸렸고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발동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다시 시행되고 있고요. 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그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와 오렌지 카운티, 북캘리포니아 외곽 도시 등이 새로운 적용 대상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해온 것도 있는데요.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즉 실리콘밸리 지역은 로컬 보건 규정에 따라 이미 마스크 의무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더욱더 강화됨으로써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역 규정이 강화된 겁니다. 이번 주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내년 1월 15일까지 한 달간 지속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지난 3주 동안 약 50% 증가세를 보였고 입원율 역시 15% 올라간 데 따른 조치라며 주 전역의 보건국들은 겨울 재확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확산이 30개 시스템 중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캘리포니아주 방문객들이나 다른 주에 갔다가 돌아온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도착 후 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시에 있는 사무실과 헬스장 등에는 예외가 적용됐는데요. 이에 따라 시내 사무실과 헬스장, 체육관, 종교 집회 등 100명 이하의 일정한 인구가 모이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참석자 전원이 모두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았을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죠. 매년 초에 열리고 있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분위기를 예전만큼 띄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CES 주최 측인 CPA는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형식인데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 52년 만에 처음이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데 정상적인 대회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참가 기업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1,400개 기업이 참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17일 기준으로는 참가 업체가 2,100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전이죠. CES 2020 때의 4,500여 개보다는 아직까지 참가 기업이 적습니다. 기업들은 2022년뿐만 아니라 내년의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그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기업들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또한 주최 측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는데 일단 무료 코로나19 신속 테스트 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정된 픽업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CES 참가자들에게는 자가 테스트 키트가 제공되는데요. 두 가지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이 테스트는 쇼 관람 중에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CES는 모든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라스베이거스로 오기 전과 그 쇼 장소에 들어가기 24시간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해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국 현지 전망을 인용을 해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매년 좋은 수상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CES 참가 예정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CES 2022의 트렌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우주 등이 주요 키워드로 꼽힙니다. 그 가전업체의 경우 기기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스마트홈 구축 관련 기술을 선보일 전망이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도 큰 주목을 받는 분야입니다. 진료부터 웨어러블 기기 등이 줄줄이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주요 기조 연설자들을 살펴보면 우선 메리 바라 GM 회장 겸 CEO가
2년 연속 CES 기조연설자로 선정이 됐고요. GM은 이번 CES에서 전기 픽업 트럭 실버라도도 최초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헬스케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로버트 포드 에보트 CEO가 기조연설에 처음 나서게 됐습니다. 또 삼성전자에선 한종희 DX 부문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맡아서 공존의 시대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과 미래 혁신 기술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CES에서는 식품 우주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품에선 전통적인 식품 생산, 판매를 벗어나 로봇과 빅데이터 분석 등 IT를 접목해 푸드테크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스푼, 비욘드, 허니콤 등이 꼽히고요. 음식 진료와 모니터링, 디지털 테라피, 정신건강, 웨어러블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가사로서는 AT&T 비즈니스와 오므론 헬스케어, 슬립넘버, 리바이벌 헬스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기술을 소개하는 스페이스 테크에서는 퀄컴, 스카이디오, 두산 등이 우주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나사와 계약을 맺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회사죠. 제로지와 시에라 스페이스 등의 기업도 소개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보링 컴퍼니가 설치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루프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로 꼽히는데요. 이 컨벤션 루프는 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행사 장소에서 웨스트홀과 센트럴홀, 사우스홀을 이동하는 새로운 지하교통 시스템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특징인데 테슬라 차량 62대가 운행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각 컨벤션 홀을 2분 내에 이동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2022 CES 주요 관전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